사람이 쓰러져 있었다입니다. 자, 사람을 차로 쳐서 숨지게 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에 대한 얘기인데 송 기자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70대 남성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70대 여성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오후 6시 반쯤이었는데요. 이 70대 보행자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쇼크 등으로 결국 숨지게 되는데요. 이 남성 운전자는 사고를 낸 이후에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태연히 주차를 하고 걸어갔다고 하고요. 걸어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본인이 119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을 치고 주차를 한 뒤에 그래도 119 신고를 했다고 하길래 그래도 뭐 양심의 가책은 좀 있었나 보다 했는데 그 자기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요청으로 119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0대 남성이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제 지인이 그러는데 사람이 지금 여기 쓰러져 있으니까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가 냈다는 사실은 쏙 빼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제 주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러는데 와달라. 그럼 이제 119에서 도착을 해서 당연히 이 70대 남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사고를 물었겠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신고를 한 것뿐이다. 완전히 목격자 행세라고 연기를 한 거죠. 예. 자, 승희 의원님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치워놓고도 그냥 목격자 행세를 그야말로 하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곧바로 구호 조치도 안 한 거죠. 119 신고 역시도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뭐 70대 지금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순간에 이렇게 자기 범죄를 숨길 수 있는 기지 그런 영악한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섬뜩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좀 이렇게 놀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면 뭔가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허둥지둥해야 되는데 지인이 나에게 연락해서 내가 119를 신고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본다면 사실 뒤에 법원에서도 어떻게 지금 판단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죄질이 좀 안 좋은 모습 그리고 사람을 치었다는 걸 도대체 알 수 없다. 자기가 아니라 지인이 그렇게 신고해라 그래서 자기가 신고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짓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 변호사님, 이게 무슨 야산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저렇게 연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감춰질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감출 수가 없죠.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도 CCTV가 당신의 사건 현장을 찍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사고를 냈다라고 그 다음에는 시인을 한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는 목격자다. 어디까지나 나는 사고를 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래도 교통사고는 과실범이고 이 과실범에 대해서 나는 사고 낸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백 변호사님, 지금 뭐 얼마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빨리 달렸으면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속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피해자도 70대 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차에 살짝 부딪혀도 넘어지다 크게 다쳤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으라면 조금 더 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일단 생각이 들고 이 남성 같은 경우 일단은 보행자를 치고 주차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목격자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쉽게 말해서 멀리는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안전에 바로 주차를 하고 목격자 행세를 했는데 아무리 조금 갔더라도 일단은 사람을 치고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송 기자, 네. 재판에 넘어갔는데 난 도주한 거 아니다 또 뭐 이런 얘기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친 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사고 당시에 차가 무언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타고 넘어갔다는 거 보니까 신 변호사님, 그래서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는지요? 네,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을 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고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은 목격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한 점 이런 점에는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도주한 게 아니다라고 사고를 낸 걸 몰랐는데 어떻게 도주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행동한 점에 비추어서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 특가 도주 치사까지 모두 인정을 했고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좀 이 뭔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뭐 방지턱을 넘는 느낌하고 아유, 진짜 말로 참 다르죠. 예. 이게 다 못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두 분 계시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이게 특가법으로 딱 걸리면 진짜 이거 무조건 실형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 뺑소니 도주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냥 도로교통법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고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변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모를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엮어있는지 아니면 도로방지턱을 엮어있는지는 분명히 나오고, 이 피해자의 사망을 제가 알기로는 골반이 이렇게 뼈가 어스러져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1심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목격자인 척을 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4년이 나올 수 있느냐 해서 했는데, 하지만 이 피고인은 그것도 중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1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또 거짓 신고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형이 약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목격자인 양 신고를 했지만 예. 그래도 119가 바로 왔다라는 거. 이게 약간의 유리한 정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책임보험을 통해서 일단 유족들에게 일단은 어느 정도의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이게 유리한 양형이라고 밝혔고요, 재판부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 소위 말하는 뺑소니 범죄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나는 사람 친 줄 몰랐어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요? 일단 사고 났다는 사실은 CCTV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도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양형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을 쳤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진짜요? 소위 사람을 역과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 100번 이 사람의 진술이 자기는 진짜 몰랐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로방지턱을 넘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뭘 잘못했나 그러고 한번 그렇죠. 내려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요.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피해자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걸 본인이 확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본인 차로 쳤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더더욱이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변명이 오히려 양형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그럼에도 같습니다. 불구하고 119에 신고했다라는 점이 참작이 돼서 징역 4년이 또 항소심에서도 확정이 됐군요.